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은 컨택트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었죠. 언택트 종목들이 결국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종목들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봄직합니다. 네, 백신 개발 화이자 소식으로 인해서 컨택트 종목들이 상승했죠. 하나투와 대한항공 등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을 이루었다가 결국에 음봉을 그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물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승할 때 그냥 탈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전기차 같은 종목들 사고 싶었는데 물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니까 다 팔고 나간 겁니다. 그거를 뭐 이미 세력들도 알고 있었고요. 컨택트 관련 종목들이 무더기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언택트 기술주 관련주들이 조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 상승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좀 미흡해요. 지금 사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도 그렇잖아요.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니까 뭐 굳이 뭐 이때까지 상승했던 종목들을 사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자 라는 거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컨택트에 몰리고 있고, 바이든 후보 당선 유력으로 인해서 뭐 증시가 좋다고 하지만 다들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매수세가 없는 거라고 보입니다. 피플바이오랑 박셀바이오가 최근에 상장하고 상승을 좀 많이 했죠. 저도 재미있게 보고 있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이 종목들을 산다는 얘기가 좀 들렸어요. 더군다나 우리 집에 사장님께서 이 종목에 대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단기 트레이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차피 그냥 관망만 했고 그냥 피플바이오에 대해서 사장님과 단기 트레이딩을 했는데 그냥 본전 탈출했어요. 예. 그 뒤에 더 많이 떨어졌죠. 그 시간에 매수를 좀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가 그 조정이 일어나면 계속 하락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슈팅이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다가 그 뒤에는 계속 조정을 해요. 계속 조정. 에이비엘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때 기억나시죠? 신규 상장했을 때 제가 진입해서 슈팅 때 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고 그 뒤에 1년 정도 기다렸죠. ABL바이오를 매수하는데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1년에서 2년 정도 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 종목을 보유해 봤는데 오르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섣부른 단기 트레이딩은 좀 손해가 극대화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제넥신, 코미팜, SK바이오사이언스 등 한국에서 지금 백신 개발하는 종목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란다. 이 종목들은 조금 오늘 좀 안 좋았죠. 왜냐하면 화이자에서 백신을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경쟁업체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긴 하죠. 근데 한국에서 개발 중인 백신 업체들은 꼭 집중하셔서 보셔야 돼요. 예. 이 중에 어떤 종목이 성공에 이르를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백신 국산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임상이 좀 뒤처지더라도 계속 집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컨택트 관련주는 지금 매수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승했잖아요. 기존에 사신 분들만 지금 상승을 맞으셔야 되는 거지. 지금 섣불리 따라 들어갔다가 만약에 지속 조정 보이면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추세 상승으로 보기는 좀 무리입니다. 사실 백신 개발에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조금 좋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오랫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많고요. 단기 조정은 필연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보인 다음에 그때 좀 도모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대로 상승하면 별 수 없어요. 이때까지 컨택트 관련주 안 보셨잖아요. 안 보신 상황에서 지금 따라붙어서 수익 보면 좋겠지만 지금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파는 단계고 신규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대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항상 이래요. 항상 순환매가 돌 때 그 섹터가 쭉 상승하는데 반드시 음봉을 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웬만하면 따라붙지 마시고 음봉을 그린 다음에 그때 생각해 보는 게 손해를 좀 덜 보는 길이었어요. 제가 경험했을 땐 그렇습니다. 조선업 관련주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한국조선해양을 아시다시피 들고 있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슈팅이 나와서 매도를 한 거고 저는 진작에 팔았었고 집에 사장님께서 페노션을 들고 있어서 단기 슈팅 때 판 겁니다.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한가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영속적인 상승일까를 따져봤을 때는 좀 애매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한국조선해양부터 시작해서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이런 애들은 수주 공시가 계속 뜨고 있죠.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라는 겁니다. 지금 쭉 상승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헤비테일 수주라고 아시죠? 결국엔 조선업들은 헤비테일 수주를 합니다. 지금 당장 수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익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부채로 반영됩니다. 부채로. 헤비테일 수주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업종의 업태를 잘 이해하셔야지 재무제표를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 언택트 관련주들이 단기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저의 의견은 똑같습니다. 네이버는 22만에서 24만. 이게 진짜 저도 죄송하지만 이게 정확한 가격은 제가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22에서 24만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10%는 차이 납니다. 10%. 10%면 굉장히 크죠. 하지만 이 밴드대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하락의 막바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멀어 보이긴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저기까지 떨어질지. 저기까지 떨어진다면 저는 산다는 거고, 안 떨어지면 안 살 겁니다. 안 사면 되지 않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아니면 살 종목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진작 작년에 좀 하락 크게 할 때, 그때 얘들은 뭐 모멘텀이 없는 것 같아라고 매수 안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결국엔 지금 사는 것도 비싸단 겁니다. 그때 당시에 샀어야 돼요.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엔 주식은 똥이 됐다가 갑자기 금으로 바뀌고, 금이던 종목이 내일 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좀 신규 진입했다가 속 썩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조 프레이저, 죽은 사람들이 지금 네크로맨스처럼 부활해가지고 투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뜬 이슈가 고양이도 투표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의견이긴 한데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12년 전에 죽은 고양이가 투표를 했답니다. 그 기사 제목은 Cat Guess Voter라고 합니다. 고양이가 투표를 했다. 이게 만약에 진짜면, 만에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진짜가 뜨면, 결국에는 이거 하나로 침소봉대를 할 거예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요. 그냥 재밌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재밌게 보고 있으면서 경계는 좀 극대화해야 된다. 저런 이슈들이 불거지면 결국에는 새우등이 터지는 거예요.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골 때리는 겁니다. 지금 뭐 바이든 후보가 된다고 해서 바이드노믹스 이러면서 막 상승한다라고 빵빠레 불면서 막 어깨춤을 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또 겨울이 와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7일 연속으로 떨어지고 한 주 내내 떨어지고 막 사람 속 썩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봤잖아요. 계속 상승하다가도 코로나 반등이니 V자 반등이니 하다가도 1주, 2주, 3주 그때 막 4주 연속으로 떨어진 적도 있잖아요. 하지만 뭐 12주 연속으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런 걸 따져보면 언제 시장이 돌변할지 모른다. 지금 호재가 있는 척 하지만 결국에 악재라고 하면서 계속 떨어져 버리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괜히 막 몰빵했다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인지하고 시장을 따라가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네, 외신입니다. 월스트리트이 혼조세다라는 겁니다. 지금 테크가 아웃, 거의 관심이 없다는 거고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도 컨텍 관련주가 조명받는다고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다 조정하고 있어요. 글로벌 마켓이 그냥 스테디, 답보 상태다. 본드가 약하다. 채권이 약하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약간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매수세가 실종됐어요. 마치 뭐 내년 초까지는 계속 상승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스티뮬러스에 대한 호프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맥코넬이면 공화당 대표죠. 돌아왔다. 트럼프와 함께 돌아왔다. 리걸 챌린지, 법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사위인 큐슈너 씨가 뭐 설득을 하고 있다. 그 와이프 멜라니아 여사가 이혼을 뭐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언론들이 시끄러운데요. 그런 거에 뭐 선동당하지 마시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스탁이 혼조세다. 계속 가치주에 대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포스트 파이저 랠리, 화이저에 대한 그 백신의 호조 이후에 랠리가 이어졌는데 그 뒤에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냥 현상을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오일이 상승하고 있다. 오일은 크게 상승했죠. 지금도 오일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PI가 아이드, 지켜보고 있다. 내신입니다. 부정선거 트윗 20개 날리면서 버티기. 트럼프 선거 불복 언제까지겠습니까? 결국엔 12월 8일, 11월 14일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예방률 90% 화이자 백신 잡아라.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화이자 백신이 예방률이 90%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쉽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결국엔 줄 서야 됩니다. 줄 서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CMO 계약을 해서 좀 받아오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늘 화이자 백신에 대한 CMO 관련주들이 좀 상승했죠. 저는 CMO 관련주 중에 바이넥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 손해권에서 보유했었는데 지금 수익권이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뭐 굳이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아서 수익을 최소화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컨택트, 언택트 선 긋지 말고 실적 개선주를 골라 담아야, 이거는 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는 또 언택트 관련 종목이라고 해서 계속 상승하고 언택트의 미래가 온다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약간 컨택트 관련주가 조명을 받고자 하니까 언택트를 가진 세력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언택트라고 선 긋고 사지 말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거는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염없이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런 비판적으로 볼만한 기사들을 붙여놓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시각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굳이 왜 지금 언택트, 컨택트 선을 긋지 말라고 하는지, 이때까지 선 그어놓고 재밌게 놀아놓고 이제 와서는 선 긋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언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봇 반도체와 동맹 맺는다. 정의선의 글로벌 미래차 전략. 이거 굉장히 재밌는 기사입니다. 이거 정말 미래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기사가 떴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로봇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제가 가장 압도적인 로봇 업체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구글이 가지고 있다가 소프트뱅크에 팔았거든요. 근데 소프트뱅크가 지금 현대차에 팔려고 한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사건입니다. 뭐 지금 현재 용천은 그들의 스마트 팩토리에 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쟤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약간 좀 이족 로봇이라고 하면 두 다리로 선다는 거거든요. 이런 로봇들도 만들고 있지만 여기에 그 주력 제품은 사종 로봇입니다. 강아지 같이 생긴 거. 그런 것들을 팩토리에 쓴다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를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는 제가 가장 미래에 가까운 로봇 업체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현대차가 인수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안 좋겠죠.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하지만 현대차가 갑자기 로봇 관련주로 조명받을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좀 지켜볼 예정이고, 저는 어차피 현대차의 분신인 현대위아를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지켜볼 예정입니다. 한진평이 포스코 케미칼 1조 유상증자에 대해서 신용도 긍정적이다. 포스코 케미칼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했어요. 통상적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악재로 여겨집니다. 왜냐? 보호예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해버리면 그냥 다 팔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호재가 아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다릅니다. 제3자에게 배정하면 1년 정도 보호예수가 걸려버려서 이 지분의 희석은 있지만 바로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케이스로 인해서 호재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3자 자체가 굉장히 유망한 업체라거나 좀 어디 다른 사람들이 들어봐도 괜찮은 업체면 쟤들이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유상증자를 하겠지 라고 해석을 해서 저 업체는 전망이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좋다라는 거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떴다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뜨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매수세가 몰려요. 보통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시간에 뜨거든요. 시간에 뜹니다.
장중에 거의 안 떠요. 장중에 거의 안 뜹니다. 이거에 대한 룰을 정한 것 같아요. 거래소에서. 아무튼 포스코 케미칼은 주주비 정상자가 떴는데 이게 반드시 악재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반드시 호재라고 보기도 힘들지만 이렇게 좋게 얘기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비 정상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권주가 발생하면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실권주는 훨씬 싸겠죠. 지금 만약에 유상증자로 인해서 안 떨어진다고 하면 나중에 신주 인수권을 좀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지금 현재 나쁘지 않은 뉴스들이 뜨고 있으니까 메이저 세력들도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 미대선 불복 구간입니다. 나머지 그 일정들은 잘 보시고요. 지금 노동부 채용 및 노동회전율 조사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증시는 나스닥이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기술주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랑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뜹니다. 자, 오늘 뭐 KDI 현안 분석 못 봤는데 내일 보고 말씀드릴게요. 10월 고용 동향이 나왔고 뭐 별다른 이슈는 없었을 겁니다.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 판매 동향이랑 대구공항 민항 이전 사전 타당성 검증 본격 착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정치 테마주 움직이죠. 그런 것들이 대구공항 관련주, 그 다음에 밀양공항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런 종목 들어가서 막 단타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약간 슈팅을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시장이 좀 움직이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코세페가 진행 중이고요. 내일은 이제 빼빼로데이입니다. 중국 광군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빼빼로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11월 11일이니까 빼빼로데이라고 말씀만 드리고 있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죠? 예. 사실 제가 오늘 회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빼빼로데이입니다. MSCI 지수 변경 1이고요. 그러면 마지막 슈팅이 나올 수 있겠죠. 슈팅이 나오면 MSCI 지수 정기 변경에 포함되는 종목들은 이때까지 좀 나쁘지 않았죠,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급이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망감으로 인해서 또는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면역 종량화계가 진행이 됩니다. 네, 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컨택트 관련 종목으로 올라갔고요. 지금 보면 결국엔 코스닥이 많이 하락했다는 거죠. 나스닥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좋을 수가 없었고요. 더군다나 바이오 종목들 중심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도 백신 관련주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거기다가 언택트 관련주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곡소리 나나 싶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몇 개 아시죠? 그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가지고 똔똔이 돼버렸습니다. 예, 오늘은 수익 손익이 없습니다. 거의 진짜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저도 좀 신기한 하루였습니다. 갑자기 몇 종목이 호재가 발생해 버려서 올랐는데요.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습니다. 저는 좀 매수 수량을 덜 채웠는데 이거 좀 아쉽긴 하네요. 예, 아쉽긴 하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수 안 했고요. 예, 사장님께서 매수했습니다. 시젠은 오늘 하락폭이 좀 컸죠. 만약 여기서 추가 하락한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시젠처럼 큰 종목은 이렇게 하락폭이 크면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반등은 반드시 있고요. 예, 반드시 있습니다. 시젠에 그 개별적인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폭락할 리는 없겠죠. 지금 이제 시장이 흔들려서 떨어진 거고 그 모멘텀이 흔들려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모멘텀 자체가 종목을 박살낼 만한 모멘텀은 아니다. 예, 지금 현재 코스피를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끝났고요. 개인은 결국에는 매수로 떴지만 장마판쯤부터는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승할 때 팔았고, 그러니까 오늘 하락할 때 거의 다 매수를 했다가 상승할 때 팔고 나가는 상황이었고요. 외국인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관은 오른쪽 코스닥을 보면 알겠지만 좀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고요. 지금 코스피 자체는 외국인이 매수할 때 좀 팔고 나가는 모양이 보입니다. 특히나 연기금 등 중심으로 팔고 있고요. 연기금 등 중에 연기금 등은 결국에 연기금이랑 우본입니다. 우본 우체국이에요. 우체국인데 연기금은 지금 캡이 넘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캡파가 넘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외국인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 흐름을. 신용융자는 오를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경계해서 보고 있습니다. 신용융자가 좀 팍팍 늘어줘야 되는데 20조까지 늘 줄 알았는데 16조에서 멈추니까 약간 좀 애매하네요. 하락할 때 느는 신용융자는 아니기 때문에 좀 뜨뜻미지근하게 보고는 있지만 신용융자가 늘고 있지 않다는 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결국엔 줄어들 일밖에 없다는 거겠죠. 신용융자 줄기 시작하면 그 신용융자 주는 게 뭡니까?
결국엔 자기들이 샀던 걸 팔면서 그 상환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매도세가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 예탁금은 좀 많이 늘었고요. 이제 바이든 후보의 당선 유력으로 인해서 좀 시장에 투자하려는 돈들이 좀 들어올 겁니다. CMA 잔고도 오르고 있고요. 자, 미증시는 현재 다우존스 상승, 그 다음에 나스닥은 하락 중입니다. MSCI 지수가 상승 중이기 때문에 내일 증시는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단 코스닥은 지속적으로 좀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고요. 상해도 상승분을 좀 반납하긴 했지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유로존도 지금 저 정도면 상승이라고 봐야겠죠. 미국채에 대한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원달러는 1110원대에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가 저 모양이니까. 그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이 좀 반등하고 있는데요. 금은 제가 오늘 지켜보다가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수할 필요는 없고 조금이라도 더 하락하면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욕심일 수 있겠죠. 결국엔 어려운 부분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는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면 수익을 지키시면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